안녕하세요. 유방암에서 살아남기 채널의 차치환 교수입니다. 한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환자분들을 응원하고 또 환자분들의 편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채널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단 하나라도 도움을 얻으시고 또한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선행항암 치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방암 치료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로 다들 수술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는 선행항암 혹은 선행표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행약물 치료란 수술 전에 먼저 약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전체 치민 유방암 환자의 약 5분의 1 정도가 선행항암 치료를 먼저 받고 나서 수술을 나중에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행약물 치료를 먼저 했을 때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암의 크기를 줄이고 나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진단 당시라면은 유방 전체 절제를 피할 수 없었던 환자들 중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나면은 암의 크기가 작아져서 유방 보존술을 시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3중 음성 유방암이나 헐투 양성인 타입에서는 최신 항암제를 사용할 시에 완전 관해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환자들에서 선행약물 치료를 종료하고 나면 유방 초음파나 MRI에서 아예 유방암이 깨끗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완전 관해가 온 환자들은 수술 후의 예후가 매우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즉, 유방암 환자의 예후도 선행치료를 통해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행항암 치료를 통해서 유방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퍼져 있는 암의 크기를 줄여놓으면 수술의 범위를 축소해서 미용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기대하거나 겨드랑이 수술에 따른 림프 부종과 팔 움직임의 제한 등의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약물 치료의 이점으로는 두 번째, 항암제의 약물 반응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술을 먼저 하고 나면 암이 이미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제가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반면에 선행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암이 있는 상태에서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암제가 유방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행항암제를 서너 번 사용하고 나서 만일 암이 작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커졌다고 한다면 그 약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죠. 굳이 약물 치료를 완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수술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수술로 얻은 암 조직의 특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술 후 보조 약물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수술 후의 약물 치료의 선택에도 매우 귀중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 관해가 오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서는 적극적인 수술 후 보조 약물 치료, 예를 들자면 캡사이타빈이나 TDM1과 같은 과거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만 사용되는 약제들을 최근에는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도 앞당겨 사용하여 환자의 생존과 예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항암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환자들은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방암의 생물학적인 종류를 이해해야 됩니다. 유방암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한 가지 유방암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체 유방암의 50%가량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헐투가 음성인 저위험성인 유방암입니다. 내강형 A, 루미날 A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들에서는 항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주된 치료가 타목시펜, 아로마타제 억제제 등으로 대변되는 항호르몬 약물 치료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헐투가 음성인데 고위험군인 내강형 B, 루미날 B 타입에서는 항암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중 유전자 검사 패널이라고 해서 온코타입, 마마프린트, 온코프리, 진수의 BCT 등으로 대변되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면 내강형 타입의 유방암을 루미날 A와 루미날 B로 과학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와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안 했을 때의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내강형 타입에서는 선행항암을 고려하는 경우가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3기 이상의 환자거나 5cm보다 암의 크기가 큰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기나 2기 환자라 하더라도 가슴 크기에 비해서 암이 큰 경우에는 미용적인 효과를 위해서 선행항암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내강형, 루미널 타입의 조기 유방암에서는 선행항암 치료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헐투 양성이거나 3중 음성인 유방암 종류에서는 2cm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경우 선행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심지어 1에서 2cm 사이의 크기에서도 선행약물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는 헐투 양성인 유방암과 3중 음성 유방암이 워낙 선행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기도 하고 반응이 안 좋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 수술 후에 보조 약물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항암제의 종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크게 헐투의 발현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헐투 발현이 없는 유방암에서는 엔스라사이클린 기반의 항암제, 가령 독소루비신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약을 탁생 계열 항암제와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LCT 병합요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혹은 엔스라사이클린 없이 도세탁세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함께 쓰는 TC요법도 수술 후에 선호되는데 특히 림프절 전이가 심하지 않은 노인 환자에서 기저질환, 심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 고려합니다. 이는 엔스라사이클린의 부작용 중에서 심장 독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최근 2기 이상의 3중 음성 유방암 환자에서 펜블로리주맙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 AC와 같은 기존의 항암제들과 병합하는 요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65%에 이르는 매우 우월한 완전 관해의 효과를 보입니다. 반면 면역 부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매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헐투 양성인 유방암 환자에서는 헐셉틴, 허주마로 알려진 트라스주맙과 펄투주맙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항암제와 함께 병합해서 6번 사용하는 TCHP 요법을 가장 선호합니다. 펄투주맙을 트라스주맙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유럽 국제학회에 제가 논문으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림프절 전이를 동반하거나 암의 크기가 2cm보다 큰 2기 이상의 유방암 환자에서 선행 표적 항암 치료를 사용하는데 헐투 표적 치료제의 경우에는 그 부작용으로 심장 독성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심박 출량을 체크하게 됩니다. 만일 심박 출량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휴약기를 가지게 되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심장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 항암 약물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 수술은 과연 언제 하게 될까요? 환자가 항암제 독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즉 치료가 종결되고 컨디션이 회복돼서 3주에서 6주 이내에 대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라는 것이 부종, 호중구 감소증, 신경통증, 탈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행항암하는 중간에 유방 초음파나 MRI를 이용해서 항암제가 잘 듣는지 반응 평가를 하고요. 치료가 끝나고 수술 직전에 한 번 더 정밀한 반응 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선행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 5% 정도의 환자에서는 선행 치료 중에도 유방암이 진행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반응 평가에서 암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약제를 변경하거나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바로 수술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전신 전입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방암의 선행항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방암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건강관리와 마음관리 잘 하시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차 교수를 힘이 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기차게 으라차차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